위안화 가치가 반등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구조적인 추세라며 중국 자산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할 때라고 주장합니다. 믿을만 할까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포인트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중국이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로 미국 국채를 사며 위안화 가치를 낮게 유지해왔고 추가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수출에서 내수로 돌아섰음을 의미하는 증거입니다. 2015년 중국은 이해할 수 없는 위안화 절하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국은 이런 비상식적인 조치를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인식되었던 점이 중국의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꺼렸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인민은행의 태도가 위안화 절상 쪽으로 방향을 튼 점은 투자자 입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임에 틀림없습니다. 인민은행은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의 위안화 자산 비중을 높일 것을 권유합니다. 그만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주식에서 MSCI 신흥시장 지수와 채권에서 글로벌 애그리게이트 인덱스 같은 대표 지수에서 중국 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여기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들도 성장하는 국가를 투자자들에게 소개해야 장사가 되는 입장이죠. 특히 코로나 쇼크 이후 미국 국채 금리가 제로 상태로 주저앉은 이후 중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은 금리를 내려 자국 산업을 진작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정부가 재정지출 비중을 높이고 대신 높은 금리를 유지시켜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이 낫다는 입장입니다. 즉 해외 자본이 들어와 효율적인 투자를 해줄 것이고 또 이렇게 위안화 가치를 높이면 중국인들의 구매력이 높아져 소비도 진작된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컨 웨이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먼저 안정을 찾은 중국으로 도피하려는 투자자들도 있고 임박한 미국 대선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지하려는 사람들도 같은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런 흐름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중국 자산으로 다각화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중국을 흔들어도 중국에서 돈이 이탈하여 쇼크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각국 외환보유고에서 중국 자산을 늘린다고 하지만 그 비중은 아직 2%입니다. 달러 비중 62%와 비교하면 갈 길이 멀죠. 그리고 중국 정치인들이 하루아침에 바뀔까요?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중국은 여전히 그런 나라입니다. 또 재정 지출 여력은 상대적으로 크지만 과연 엄청난 제조 설비를 감안할 때 수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중국 자산을 공부시키고 조금씩 사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으로의 엑소더스 자금은 코로나 쇼크가 주 원인으로 보입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이죠.